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는데 먼저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3시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죄가 나오면은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 이런 어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어떻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지금 몇 가지 짚어드렸지만 우선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도시철도 2호선 도입 문제도 있고, 여기에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은 KTX 호남선, 그러니까 서대전역에서 호남까지 연장 문제도 있고, 또 서대전역에서 전북 익산까지 구간에도 직선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기 때부터 추진이 되고 있지만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그 조기 착공 문제도 있고요. 또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의 어떤 활용 계획,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이언스 컴플렉스 사업은 진도가 참 안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전에 계속 엑스포 과학공원을 두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속 나오다가 지금 가장 최근에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원 조달 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 사업이 지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부와 대전시가 2013년도에 과학기술공제 기금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IBS를 이제 그 엑스포 과학공원 안에 있는 한 26만 평방미터에다가 입주시키는 걸로 해서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어떤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미래부가 500억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갈등과 함께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6월까지 매듭이 지어져야 이제 설계에 반영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상당히 축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 2호선도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통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은 이 고가를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에서 노면으로 가는 이 트램으로 이 건설 방식이 변경되면서 지금 행정 절차에 따라서 착공 시기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금 용역 등 어떤 행정 절차에 따라서 2019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2021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개통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민선 5기 당시 자기부상 열차로 결정됐던 이 차종,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을 권선택 시장 취임 이후에 트램으로 바꿨는데, 만약에 권 시장이 낙마를 한다면은 후임자에 의해서 또 한 번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결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대개 이런 일이 있으면 공직자는 이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라. 이게 단골 매뉴얼인데. 그렇죠. 근데 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 입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수장이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있고, 또 각종 업무 추진이 매끄러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와서 당선 무효가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시정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공직자들도 손에 지금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이 지금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한 상태인데, 월요일의 결과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올해 벚꽃이 예년에 비해서 좀 빨리 필 것 같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상청이 어제 올해 기상 전망을 내놨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벚꽃이 4월 5일부터 11일까지,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에 개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주, 셋째 주 12일부터 18일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한 4월 5일 날 피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천안이 4월 8일, 보령이 4월 9일, 서산이 한 4월 11일께 피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 예측 시기는 작년에 비교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좀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3월 초순의 이 평균 기온은 좀 평년보다 낮았는데 2월달 평균 기온이 좀 높았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3월 하순, 중하순 기온이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화 예측 시기가 조금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종시 천마을 주변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조만간 이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세종특별본부가 요청한 그 세종시 환승주차장 건축 계획을 승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환승주차장 위치가 이 한솔동, 그러니까 천마을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조성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4 생활권의 한 10,000평방미터 터에다가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지어지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한 540대 하고요. 자전거 한 25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 7월쯤에 개장을 좀 목표로 하겠는데 개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천마을 쪽에 좀 복잡했던 상권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는데 지역에서도 수십 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네, 사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얼룩져 있었는데 끝난 게 지금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은 대전, 충남, 세종 쪽에서 이 조합장 가운데 한 247명이 당선된대요. 이 가운데 23명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326명이 당선됐는데 이 가운데 96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지금 2명이 조사를 받고 있고요. 세종과 충남이 6명, 그리고 충북이 15명 정도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 혐의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대전 같은 경우는 기부행위, 또 사전선거 운동으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역시 당선은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합장들도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요.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문회가 엊그제 있었죠. 근데 시의회 의원 간의 찬반이 갈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통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목이 집중된다는 소식인데요. 위원장의 최종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부대 사태 몇 차례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학번, 1, 4학번 이게 2012년도 입학한 애들이죠. 1, 2학번에서 1, 4학번들의 통학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기숙사도 이들 학생들을 좀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그러니까 고향에다가 계약금 계약해놓은 거 있죠. 손실 보상도 이런 협의점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상 이 아성코리아 회장이 대전고등학교에다 장학금 6,600만 원을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리고 수장이 바뀐 대전 상공회의소 새바람이 예고되고 있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요즘 대세인데 이 카이스트 학생이 초저가 3D 프린터를 개발을 했는데요. 대박이 지금 날 조짐이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산과에 있는 이 서석현 학부생인데 이 학생이 기존 제품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초저가형을 했는데 이 주문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3년 뒤에는 해외 시장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대박 나길 기대합니다. 거품이 빠졌는지 이 세종시 쪽에 아파트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전국이 다 지금 조금씩 올랐는데 이 세종시만 유독 0.06%가 하락을 했네요. 네. 그리고 세종시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세종 신도시 육생활권이 첨단 지식 중심으로 개발된다, 이런 어제 이 발표 내용이, LH의 육성계획 발표 내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대전 시티즌 홈 경기 개막전이 15일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날 오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가 광주입니다. 광주 FC. 광주 FC는 대전 시티즌하고 이번에 같이 어떻게 보면 승격된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해볼만 하다. 예,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좀 이겨가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 K리그 클래식에 안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일환 대전 충청 카네기 총동문 회장에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강일환 씨가 뭐 하시는 분인가? 예. 크라이슬러 대표이사네요. 강일환 크라이슬러 대표이사가 이 카네기 이 교육하는 기관이죠. 대전 충청 카네기의 총동문 회장에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의 수석 부위원장에 강내구 씨가 임명이 됐네요. 네. 요즘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조직을 좀 바꾸고 새로 임명을 하는 것 같은데, 강내구 씨가 동구지역위원장이 수석 부위원장에, 그리고 정책위원장에 이서령 중구지역위원장, 그리고 을지로 위원장에 박영순 대덕구 지역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힐러리 점점 코너에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장관 재직 시절에 이 이메일을 어떤 개인 이메일을 쓰고 이메일 주소를 어떤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메일을 쓰지 않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AP통신이 이메일을 공개하라, 이렇게 소송까지 좀 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코너에 좀 몰리고 있다. 대선 가도에 지금 위기다, 이런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이상 보너스 순서 마치겠습니다.